대한민국 4대암 연기에 잡는 법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암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에 대해서는 간암 위험군은 1년에 2번 혈액검사, 간 초음파 검사를 하라 지침을 주셨는데 일단 간암 위험군이 어떤 분일까요, 김 교수님? 네. 간암에 걸릴 그 위험이 높은 분들, 말 그대로 간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분들을 간암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질병이 있습니다. 간경변증이 있고요. 만성 비형 간염이 있고 그다음에 만성 C형 간염이 있습니다. 네, 자료 화면 보시면 맨 왼쪽이 정상간이어서 아주 그 핑크빛으로 아주 부드러운 간을 매끈하네요.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이 간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칠어진 만성 간염의 간을 보고 계시고요. 다 복강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간이 울퉁불퉁해진 거죠. 간 섬유화가 심해져서 간이 딱딱해진 간경변을 보고 계시고, 맨 마지막이 간경변 상태에서 덩어리, 간암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암은 간경변에서 잘 생기고 간경변증이 없어도 만성 간염에서도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간암 위험군인 분들도 여기 나온 것처럼 1년에 2번 혈액 검사하고 간 초음파 검사하면은 연기에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1년에 2번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권해드리는데요. 혈액 검사를 1년에 2번 하는 거는 이제 최소한의 횟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혈액 검사라고 하는 거는 간 기능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암에 걸렸을 때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종양 표지자 검사, 그리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이러스, 코로나도 PCR 검사하듯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도 PCR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액 검사가 되고, 간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성 간염으로 간이 거칠어졌는지, 또 간 섬유화로 간 경변이 왔는지, 또 간 경변 상태에서 혹시 덩어리가 생겼는지, 간암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간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간경변이 심한 분들은 간암을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같이 하는데요.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더라도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간암이 생겼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기 발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예방일 텐데요.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간암 발생 원인이 분명하다. 간염 백신으로 예방하라. 분명한 원인이 있네요, 김 교수님. 네. 간암처럼 그 원인이 명확한 종양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세 가지. 간경변증, 만성 B형 간염, 그리고 만성 C형 간염이 전체 간암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B형 간염으로 간암이 생기는 경우는 예방 백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 간암에 걸리질 않습니다. C형 간염은요, 백신이 아직 없지만 완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B형 간염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혈액 검사 해보시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없다 하는 분들은 예방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간염 외에도 그 지방간을 오래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이게 간암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검진 때 저희가 초음파로 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초음파 검진을 하면 지방간이라는 그 진단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저도 지방간이 있고요. 교수님도요? 그럼요. 네, 성인 인구의 40% 절반 가까이 지방간이 있다고 하니까 지방간이 왜 그냥 방치하면 안 되냐면요. 지방간, 단순 지방간이 한 30%에서 염증이 동반되거든요. 지방 간염이. 그리고 지방 간염을 또 방치하게 되면 그중에 한 30%가 간경변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이 오면 또 간암도 생길 수 있고요. 자료화면 보시면 지방간에서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정상간에서 기름이 잔뜩 낀 지방간으로 이제 바뀐 모습인데, 지방간이 되면 간이 커지죠. 기름이 흐르고 저것이 이제 빨간색 줄이 이제 혈관이고 그 사이사이가 세포인데, 그 사이에 그 지방간이 심해지면 염증 세포가 모여들게 돼서 빨갛게 보이시죠? 중간중간. 그 지방 간염이고, 염증이 오래되면 간 섬유화라는 게 일어나고, 그것이 마지막 단계가 간 경화가 되고요. 간 경화는 또 간암 발생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게 뭡니까? 세포가 저렇게 조절되지 않고 증식하는 게 암이죠. 그래서 간 경변 상태에서는 저렇게 암 세포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
그것이 원인이 알코올이 됐든 또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이 됐든 네. 지방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뭐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네, 간 네.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교수님도 있다는데 뭐 지방간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정기적으로 간 건강 체크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4대암 중에 두 번째 바로 위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암. 40대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꼭 받으세요. 나왔어요. 이 교수님. 네, 위암이 40대부터 생기냐? 그건 아니고요. 20, 30대부터 발생할 수 있지만 워낙 그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40대가 지나고 나서는 위암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50대에서 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국가암검진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증상이 있어야지만 내시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위암이 수술도 할 수 없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가암검진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증상이 없어도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기암 발견이 늘고 그로 인해서 위암의 생존율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세가 되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은 위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내시경 얘기가 나오면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특히 그렇죠. 가장 궁금한 게 내시경 수면 내시경이랑 일반 내시경 있잖아요. 근데 네. 수면 내시경 할 때는 좀 정밀하게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서 암을 잘 체크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 내시경 같은 건 좀 불확실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어떨까요? 네. 수면 내시경이나 일반 내시경 다른 의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의사가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두 검사가 정확도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일반 내시경을 하실 때 내시경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그렇죠. 불쾌감 때문에 구역하거나 또는 구토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제대로 못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숙련된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이라면은 환자분들의 협조를 잘 유도하면서 꼼꼼히 보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협조가 안 되는 네. 간혹 그런 분들이 네, 있는데 있죠. 그런 분들은 검사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즉 진정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수면 내시경을 안 할 때는 이종렬 교수님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정기적으로 받는 게 핵심인데 특히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챙겨야 된다고 합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상이 있다면 위내시경을 매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대체 뭘까요, 교수님? 그 위에 존재하는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감염되면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위의 가장 윗부분인 점막이 얇아지는데 이것을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위 점막에 위축이 생기면 위산 분비가 줄고 그다음에 또 방어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위축성 위염이 수년 또는 뭐 그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위 점막이 장점막으로 변성되는 장상피 화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상피 화생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위 점막보다는 위암에 그런 그 나쁜 위해 물질의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위암의 발생 위험도가 위축성 위염은 대략 6배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고요. 장상피 화생까지 있는 경우에는 10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염증이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2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를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네. 또는 염증이 굉장히 또 심하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위염이 있다 보니까 위내시경을 자주 받게 되거든요. 그냥 위가 좀 약해서 소화불량, 속쓰림이 자주 있어가지고 위내시경을 1년에 좀 여러 번 자주 받는다. 이 방법은 어떨까요, 교수님?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혹시 이게 내가 위암인데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인데요. 네. 사실 위암은 특히 조기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만으로 우리가 위암을 진단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 최근에 내시경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은 한번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뭐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암이 없는지를 보시는데 하지만 그 검사 이후에 증상이 있을 때마다 내시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증상의 호전 정도나 아니면 약을 먹었을 때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전문의와 상담해서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위암 얘기만 나오면 움찔움찔합니다. 제가 좀 위가 안 좋아서 떼고 바토균이 있으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많으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헬리코박터균 재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재균 치료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재균 치료는 꼭 받아야 할까요, 교수님? 일단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서식하는 세균인데요.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모두 다 암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정상 성인의 16세 이상에서 약 50%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요. 이런 균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 분들 중에서 약 20%가 앞서 말씀드린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이런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고요. 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치료해야 되느냐? 학회 권고안에 따르면은 위궤양이나 십이지향 궤양이 있을 때, 또는 위암으로 절제술을 했을 때, 위에 말트 림프종이라 하는 종양이 있을 때는 꼭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또는 선종으로 절제를 했거나 가족 중에 위암이 있거나 또는 위축성 위암이 심한 경우에도 본인 부담하에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암에 이어서 폐암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연기에 잡아라. 흡연 오래 한 사람 55세부터 저선량 CT를 받아라. 이게 뭘까요, 최 교수님? 우리가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암의 증상이라고 하는 기침, 호흡곤란, 객혈, 통증이 있다고 하면 벌써 많이 진행이 됐거나 전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초기에 저선량 CT를 찍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폐에 종양을 찾으려면 CT를 찍어야 되는데 검진 목적으로 너무 자주 CT를 찍다 보면 방사선 노출량이 오히려 많아져서 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CT를 찍기 위해서 일반 CT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적은 방사능 양으로 CT를 찍어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CT가 저선량 CT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선량 CT를 우리가 검진을 했을 때 과연 이득이 있을까 아니 방사선 노출에 해가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 아니고요. 55세에서 한 74세 정도의 나이에서 30감년의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검진을 했을 때 해보다 이득이 크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 CT를 찍으면 되려 뭐 폐에 암이 생긴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폐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더 암이 된다. 막 이런 얘기 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섭긴 하거든요. CT 찍을 때마다. 네,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폐암이 생기는 기전을 보면 이 위험 물질들이 기도를 통해서 폐를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뭐 한두 번 들어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이 되고 누적량이 많아지면 이렇게 폐 세포에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암세포가 돼서 퍼지거나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방사선 노출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사선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필요 없는 검진이나 이런 거를 너무 자주 해서 CT를 너무 자주 찍게 되면 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조직 검사하면 뭐 폐암이 더 생긴다, 퍼진다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상식이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다행이다. 명확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폐암 연기에 잡는 방법 두 번째도 한번 알아볼게요. 흡연자 폐암에는 10배 더 많은 돌연변이의 세포가 있고 금연이 그러므로 답이라고 합니다. 최 교수님. 우리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흉곽경이라고 하는 가슴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한 폐입니다. 맨 왼쪽이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폐입니다. 굉장히 핑크빛으로 이쁘고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어 보이죠? 가운데가 15년 흡연자 와. 폐고요. 아이고. 맨 오른쪽이 30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의 폐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니까 더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담배 연기가 가장 큰 폐암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아예 안 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담배를 끊고 15년이 흐르면 폐암에 생길 확률이 비흡연자랑 비슷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꼭 담배를 끊고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또한 흡연자 폐암에 안 좋은 것이 우리가 흡연자 폐암은 우리가 보통 중심성 폐암이라고 얘기하는 소세포암이나 편평산 폐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흡연자 폐암보다 예후가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 금연계획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겠고요. 그다음 대장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에 잡는 법. 50세부터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요, 교수님.
네, 대장암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이고요. 그다음에 60대, 50대 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부터는 대장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50대부터 대장 검사를 받아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0대.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나라의 식생활 습관이 최근 서구화되다 보니까 젊은 연령에서 대장암 발생도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일부에서는 검진 연령을 45세로 낮추는 것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장에는 선종이라고 하는 혹이 있는데요. 네. 이런 혹이 5년에서 15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대장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에서 이러한 선종을 발견하고 제거한다면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조기 검진을 충실하게 시행하면 대장암 발생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대장암 연기에 잡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선종이나 고위험 용종은 대장 내시경 1년에 한 번. 이게 위험한 건가 봐요. 네, 용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 혹 같은 걸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 조직 검사에서 선종으로 진단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특별히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선종은 그냥 뒀을 경우 대장암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선종 중에서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또는 조직 검사에서 고등급 이형성증을 보일 때 또는 저희가 이제 잘 봤을 때 손가락 모양의 육모상을 나타낼 때가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1cm 이상의 선종과 또는 고등급 이형성증을 보일 때, 육모성 양상을 보일 때, 또는 이런 용종의 개수가 3개에서 10개 있을 때는 3년 후에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는 용종의 개수가 10개 이상으로 많을 때는 3년 이내에 또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